최강 시사 김수민의 눈. 네, 김수민의 눈, 김수민 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기호로 본 한국 정치. 네. 재밌겠네요. 기호로 본 한국 정치. 최근에 기호 얘기가 야권에서 특히 많이 나와가지고 2번이냐 4번이냐 예, 이야기 많이 나오죠. 예. 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도 기호 순번 제도 위헌이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헌법 소원을 낸 적도 있었어요. 저도 이거 투표할 때마다 네. 이게 지금 정의로운가 공정한가 네. 그런 생각 가끔 했어요. 아, 그렇군요. 예, 네. 이건 너무 기성 정치인들 위주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예. 선거에서 기호는 상징이기도 하면서 편견을 만들어내기도 한다라는 것이고요. 예. 제가 먼저 퀴즈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예. 1967년도 제6대 대통령 선거에서 예. 박정희 후보, 당시 예. 대통령이면서 재선에 도전했던 박정희 박정희 후보의 기호는 몇 번이었을까요? 1번이 아니니까 지금 이런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1번이 아니었다. 네. 예. 청취자분들 이따가 제가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예. 몇 번이었나요? 그냥 말해줘요. 네. 지금. 예. 정답은 6번입니다. 6번이었군요. 1번이 아니라 무려 6번이었어요. 대통령인데. 6번이었군요. 네. 그래서 현직 대통령인데 6번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기호제도 역사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예. 우리나라는 기호제도가 처음부터 있었던 나라인데 1948년 정부 수립 당시에 문맹률이라고 하죠. 예. 그 글자를 읽을 수 없는 국민이 41.3%였어요. 맞다. 그리고 예. 그중에서 숫자를 못 읽으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숫자가 아니라 짝대기 개수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번호가 아니라 기호라고 불려지게 된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러다가 이제 숫자로 예. 바뀌게 되었는데 원래는 그냥 추첨에 따라서 이 순번을 정했는데 1969년 3선 개헌 박정희 정권 때 하면서 예. 공직선거법도 개정을 해가지고 의석수에 따라서 기호를 배정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67년까지는 박정희 후보가 6번이었는데 1971년 대선에서는 1번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아, 이게 유신 독재와 함께 시작됐네. 그렇습니다. 예. 네, 독재 정권의 산물이기도 하죠. 그러네요. 네. 예, 아주 재밌네요. 이 우리나라 공직선거 이 기호제도를 쭉 알아보고 있는데 다른 네. 나라는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예. 프랑스, 캐나다는 기호가 없고요. 기호가 없어요? 네, 미국은 주마다 다릅니다. 일본도 지방선거 일부 지역에서 하는 데는 있고요. 그리고 이게 투표의 기호뿐만 아니라 투표용지 자체가 여러 가지 좀 재밌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일랜드는 후보자 사진이 투표용지에 들어가 있고요. 사진. 네, 얼굴 보고 알아보라는 거죠. 예. 그리고 영국이나 포르투갈에는 정당의 마크, 심볼이 또 투표용지에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번호가 있는 나라가 대만, 홍콩, 독일, 영국 예. 이런 사례가 있죠. 이 사진은 좀 이것도 불공정하지 않습니까? 잘생긴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복제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공정하지 않다. 심볼 마커도 멋있게 만들어 놓으면 예. 좀 찍기 쉽겠죠. 예. 그렇군요. 아, 이게 공정하게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 지금은 어떻게 기호를 배정하죠? 일단은 고정 기호를 받는 정당이 있는데 전국 3% 이상의 득표를 비례대표 선거 최근에 한 정당이나 5명 이상의 지역구 의원을 보유한 정당. 여기는 고정으로 기호가 배정이 되고 의석수 순서대로 갑니다. 예. 의석수가 같으면은 비례대표 의원 지지율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국민의당하고 열린민주당이 의석수가 3석으로 갔거든요. 예. 근데 비례대표 지지율이 국민의당이 좀 높았기 때문에 국민의당 4번, 열린민주당 5번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고정 기호를 못 받은 정당들은 의석수 순서대로 그냥 받게 되는데 이게 지역구마다 후보 구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당들은 지역구마다 번호가 다를 수도 있는 그런 당이고요. 예. 그리고 원외 정당은 가나다 순으로 돼 있어서 그래서 가끔 보면은 당 이름에 가자 이런 거 붙어 있고 가짜로 시작하는 정당들이 아, 있거든요. 그래요? 네, 예. 그게 가나다 순서대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더 유리하게 올라서기 위해서 예. 그렇게 당명을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소속 후보는 추첨으로 뽑는데 예. 이 추첨할 때 보면은 거의 월드컵 조추첨. 예. 그래요? 분위기가 왜냐하면 8번이라도 하려고. 무소속 후보들도 예. 상위 순번일수록 유리하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정말 그 사실입니까? 여러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요. 예. 대표적으로 기호와 당선 가능성에 관한 논문이라고 해외에서 나온 2004년에 나온 논문이 있는데 투표용지 상위 순번 후보가 당선 가능성을 따져봤을 때 그렇지 않은 후보들보다 약 3.5% 포인트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선 가능성.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있다. 네, 예. 여러 가지 논문들이 있고 심지어 미국의 어떤 논문은 뭐 8% 정도의 가산 효과가 있다. 기호 1번의 경우에는. 예. 예, 그래서 아무래도 순서 효과, 위치 효과라고 하는데 예. 위에 있을수록 손이 더 잘 가기 마련이다. 그리고 투표장에 가서 결정하는 그런 유권자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네. 위에 있으면 뭔가 좀 거대 정당 같고 세 그렇습니다. 보이고 뭔가 좀 위상이 커 보여요. 사실은. 특히 한국 선거 같은 경우는 1번, 2번이면은 야 여기는 집권 가능한 정당이야. 유력 후보야. 그렇죠. 이런 이미지가 확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것 때문에 저도 이게 국민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해가지고 헌법 소원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헌법소원을 직접 냈어요? 저하고 이제 한 3명 정도 더해서 4명이서 냈었죠.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합헌이다. 그래도 결과가 났었어요. 합헌이다. 네, 그래도 뭐 평등권 침해까지는 아니다. 뭐 이런 의견이었던 건데, 근데 제가 낸 뒤에도 몇 분이 계속 내셨거든요. 예. 몇 차례 더 합헌 판결이 더 나왔을 것 같은데, 이거는 또 앞으로 헌법재판관 성향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는 대목이 될 것 같고. 근데 그리고 합헌이라고 해서 반드시 옳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국회에서 법을 바꿀 수도 있는 문제죠.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김부겸 전 장관이 의원 시절에 예. 이거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본인이 행안부 장관이 돼서 못 바꿨어요. 아.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기호 2번일 때는 바꿔야 된다고 했다가 1번이 예. 돼서는 좀 생각이 달라진 것은 아닌가. 제가 갑자기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는데 투표용지를 길게 만들지 말고요. 네. 넓게 직사각형으로 만든 다음에 네. 거기에다가 마른 목골로 네. 또는 원으로 네네.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다트 이렇게 던져가지고 찍듯이 네. 1, 2, 3, 4, 5, 6, 7, 8, 9, 10 네네. 이게 아주 동그란 원이 돼서 그렇습니다. 누가 첫 번째인지를 인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대안 중에 하나로 있어요. 원형 투표용지. 예, 그리고 그렇군요. 손글씨로 쓰는 방법도 있는데 예. 일본에서 그렇게 하는데 이건 약간 위험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전자시대니까 스크린으로 기표하는 방법 뭐 이렇게 그렇지. 대안을 또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크린도 이렇게 길게 만들지 말고 네. 이렇게 위계 질서처럼 만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스크린으로 하게 되면은 그때 순서를 다르게 뜨도록 랜덤으로 그렇지. 그렇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훨씬 더 민주적인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도 지금 2번, 4번 때문에 네. 논란이 되고 있죠. 이번 네. 선거, 재보궐선거. 이게 근데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인지도가 높은 후보라서 예. 기호의 구애를 많이 받을까 싶은 의문은 있는 거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국민의힘 지지층 입장에서 4번이라는 번호에 감정이입하기는 좀 쉽지 않을 거다. 아. 예, 주로 1, 2번을 찍어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번 선거가 하나의 또 실험 결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김수민의 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